자, 영어에서 should라는 조동사가 사용되는 경우는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해야 한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 거는 대부분 맞아요. 자, 근데 말하는 사람이 should라는 조동사를 선택을 했지만 그래도 문맥상에 따라서 반강제성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예문 저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은요, 요런 경우예요. 자, 상상의 나래를 다시 한번 펼쳐볼게요. 제가 치아가 아파가지고 치과 의사 선생님을 뵈러 갔어요. 그때 선생님이 양치질 잘 하세요? 얼마나 하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번 자기 전에 해요 라고 대답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양치질 하루에 3번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양치질 하루에 3번 하셔야 돼요.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 경우에요. 이거일까요? 이거일까요? You have to 또는 you must brush your teeth 3 times a day 일까요? 아니면 you should brush your teeth 3 times a day 일까요? 자, 둘 다 쓰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많은 경우에 여러분, 자, should를 써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라는 느낌으로 have to, must 보다는 should로 쓰이는 경우가 꽤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you should brush your teeth 3 times a day 이렇게 말하실 가능성이 사실 꽤 있어요. 꽤 높아요. 자, 왜냐면은 자, 치과 선생님이 본인의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판단을 해볼 때 이 환자가 지금 치아 상태가 안 좋으니까 하루에 3번 칫솔질을 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건데요. 자, 저희 전문가의 조언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좀 중요성이 더 많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여기서 비록 have to, must라고 안 쓰셨지만 뒤에 나오는 말 should 다음에 나오는 말 환자로서 우리에게 이롭고 싶다면 또다시 치통으로 고통을 받고 싶지 않다면 잘 귀담아 듣고 따르는 게 좋겠죠. 물론 선생님이요, 제 치아 상태가 정말 안 좋아가지고 제발 꼭 양치하세요 이렇게 조금 강조를 해주고 싶으셨다면 You have to brush your teeth, You must brush your teeth 3 times a day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조금 더 부드럽게 지시사항을 주기 위해서 should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있냐면은요, 말하는 사람이 파워 밸런스에 있어서 우위에 있을 때 여기 나온 것처럼 치과 선생님, 의사 선생님, 아니면 엄마, 그리고 또 무슨 학교 선생님, 아니면 또 보스가요, you should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은요, have to, must라고 비록 조동사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듣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이 부분 여러분께 조금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must, have to는 강제성 의무가 있고요. should는 강제성이 없어요. 이렇게 딱 잘라버리면은 이런 상황에서 뭔가 그 의도 파악을 여러분들이 잘 못하실까봐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 지시사항을 내릴 때 조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have to, must를 쓰지 않고 should를 써서 지시사항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비록 조동사 자체에서 오는 강제성은 없지만은 전문가의 조언, 나보다 권력이 있어서 힘에 있어서 파워 밸런스에 있어서 또는 지식의 정도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사람이 내리는 말이기 때문에 비록 must나 have to를 안 썼다고 하더라도 you better listen. 귀담아 듣는 게 우리에게 이로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요거 알고 있을게요. 문맥에 따라서 생성이 되는 어떤 반강제성의 어조가 should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 요것까지 저희 기억할게요. 자, 저희 정리할게요. should하고 must, have to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 용법을 일단 크게 2개로 나눠진다는 거. 그거부터 봤어요. 뭐가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어떤 추론을 내릴 때 이럴 것이다,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론을 내릴 때 must, have to, should는 어떻게 갈라진다? 확신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2번째, 빈도로 나눠져요. 뭐가 제일 빈도가 높다? must가 이렇게 사용되는 빈도가 제일 높다. have to나 should는 쓰이긴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에피스테믹 용법으로는 덜 쓰인다는 거. 요거 봤고요. 자, 2번째,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용법이 뭐였다? deontic 용법이었어요. 요거 충분히 헷갈리실 만한 것이고 충분히 어려울 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다? obligation necessity를 얘기하는 게 deontic 용법인데 한국어로는 기본 골자가 하나로 가기 때문에 하나로 기본 골자를 가고 문맥이나 어조나 종결어미나 부사를 추가함으로써 뉘앙스를 바꿔주고 살려주는 반면에 영어는 애시당초 표현이 2개로 나뉜다. 자, 그래서 뭘 기준으로 나뉜다? 주관적인 판단으로 너 뭐뭐 해야 된다, 나 뭐뭐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에는 should를 영어에선 쓰고 그게 아니라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라면은 강제성 있는 경우는 have to, must를 쓴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근데 have to, must가 강제성이 있긴 하지만
조동사를 should로 쓰는 경우에도 문맥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파워 밸런스에 따라서 should가 쓰였음에도 이 should가 쓴 이유가 조금 더 부드럽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should를 쓰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는 비록 should가 쓰여서 조동사에서 나오는 강제성은 없지만 뒤에 나오는 말 귀담아 듣고 실천하는 게 좋은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 경찰, 엄마, 학교 선생님, 의사 선생님, 아니면 내가 무슨 시설을 이용하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안전벨트 매세요, 헬멧 쓰세요. 이런 경우, 그런 조언들은 should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때는 문맥에서 나오는 준강제성, 반강제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귀담아 듣는 것이 좋다. 자, 여기까지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잠깐요. must하고 have to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강제성 의무 할 때는요. must나 have to 둘 다 쓰셔도 따지고 보면은 둘 다 써도 괜찮은 경우가 많은데요. 미국 영어에서는요. have to가 강제성 의무를 얘기할 때는 절대적으로 많이 쓰여요. have to가 자연스러운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내가 뭔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경우에는 must 쓰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have to를 쓰시면은 틀릴 가능성, 어색하게 나갈 가능성이 적으실 거예요. 자, 요거랑은 반대죠. 요 경우에는 에피스테믹의 경우에는 must가 절대적으로 자주 쓰이는데 그 강제성의 경우에는 have to가 절대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요거를 쓰시면 틀릴 가능성이 적어진다. 요거 말씀드리고요. 자, 근데 이거는 부정문이 아니에요. must not, don't have to 요렇게 들어가면요 뜻이 달라져요. 그거는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가 본 거는요. should와 must, have to의 차이인데요. 이 차이는 뭐다? 부정문에 있어서의 차이가 아니라 긍정문에 있어서 should have, must have 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 시제에 있어서의 두 개의 차이를 봤고요. 얘가 should가 과거형으로 쓰일 때 뜻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must하고 have to가 부정문으로 될 때는 뜻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요거는요. 여러분이 원하시면은요. 따로 영상을 만들게요. 그래서 궁금하시면은 그것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잊지 않고 꼭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